저는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베이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급하게 대구 AP에서 픽업을 한 물품은 기저귀입니다. 그래서 딱 떨어져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 필수 아이템인 기저귀를 이렇게 픽업해야 되는 강사. 네. 오늘 집에서 이제 신랑이 아이를 보고 있겠죠. 지금 이렇게 누군가 맞죠? 가족들의 헌신과 그 수고로움이 저희들의 사업을 해 나가는 또 발판이 되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이 시간을 더 소중하게 쓰고 그렇게 해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 AP는요, 항상 오면 느끼지만 전국에서 가장 예쁜 AP라는 생각이 들고 또 대구 여성분들이 제일 예쁘다면서요. 저희 신랑이 대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부산에 와 가지고요. 기억이 나요. 신혼초인데 버스를 저희가 다 항상 차를 타다가 버스를 탄 적이 있었거든요. 맨 뒤에 앉았는데 "부산엔 예쁜 여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구 뭐 뭐라죠? 그걸로 얘기하면서 "아 부산엔 예쁜 여자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대구에 미인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자기 말대로. 진짜 항상 오면 느끼지만 아름다운 리더님들이 여기 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리더님들과 나누어 볼 주제는 최근에 이제 본사에서요, 디지털 STP라는 자료가 각 다이아몬드별로 이렇게 배포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입각한 사업 설명을 제가 나름 준비했는데 함께 나누어서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인간 모습을 하고 있는 로봇가 나온다 하잖아요. 근데 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카페 같은데 로봇 팔 이렇게 해 가지고 커피 내려주는 거 편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요, 입력하거든요. 이렇게 정보를 입력해서 요렇게 요렇게 해라고. 근데 얘는 아예 구동 방식이 완전 달라요. 뭐냐면 AI가 스스로 학습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 이거 커피를 요렇게 하니까 속기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실수를 개선해서 거기서부터 발전해서 배워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깐요.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거 한 2천만 원이면 산대요. 테슬라에서 지금 발표한 이 모델이 집에 하나씩 그 맞죠? 가정부로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게요. 엄청나게 어려운 게 손끝의 촉감이나 이런 것들이 달려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부드럽고 이렇게 섬세한 작업을 하는 게 로봇한테는 가장 어려운 고난이도의 단계래요. 근데 그걸 해냈다는 거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최근에 최신 문서 이만큼 발표했다더라고요. "5년 안에 AI가 우리 세상을 완전히 뒤덮을 거다."라는 그 발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식하고 이런 데는요. 그거 대비한다고 난리래요. 너무 재미있는 세상이 오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인제 진짜 큰 로봇 있잖아요. 물리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던 거기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영역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자동차 회사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임금 협상해 가지고 120만 원 정도를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차 한 대당 가격에. 그래야 이들의 임금을 맞춰 줄 수 있게 됐어요. 소비자는 원할까요? 원치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 아까 얘기했나요? "사람을 휴머노이드로 대체하겠다." 결국에는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자업자득 돼서 내가 임금을 더 사실은 근데 필요하죠.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그만큼 필요한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일자리를 잃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요.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플랫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실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저도 지인이요.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이제 가게를 열었는데 인제 저희가 오픈하면은 먹어 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그 주말이었거든요. 홀에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걱정되시죠? 계속 근데 띵동 띵동 계속 주문이 오는 거예요. 엄청 바쁜 거예요. 진짜 저희랑 앉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계속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이 친구는 자기가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지금 사회에서는요, 이들을 어디로 분류하냐 하면 기경제,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종사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플랫폼의 종사자가 되어져 있고요. 트렌드 흐름이라는 것은요, 대다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식인데, 이제 배민에서 주문하는 거 너무 익숙하고 낯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대면하지 않고 미팅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시대의 흐름, 주류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여기서 아까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플랫폼 사회로 흘러갈 때에 지금요 사실요 주가, 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들은 대부분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 리더님들 잘 아시는 뭐 쿠팡도 그렇고 우리나라 카카오톡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맞죠. 그런 것들이 전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이런 플랫폼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계급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제 그 뭐지? 1계급이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인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2계급이 거기에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인기 스타들이 될 거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3계급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3계급은요. AI입니다. AI. 예. 그리고 저희가요. 일반 사람들이라고 지칭하지만 극빈계층으로 떨어지는 프레카리아트 99.997%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점점 있잖아요. 오래 사는데 살 일을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러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2030년 65세 인구가 25.5% 거의 30%를 육박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생각 안 나지만 계산을 했을 때 저희 아이가 지금요 9살이 됐거든요. 큰아이가. 근데 걔가 30살이 될 쯤에 진짜 65세 인구가 절반을 넘어간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2명 결혼하면 몇 명 놓는지 알아요? 0.6명. 그래서 저희 한국이요, 전 세계적으로 사라질 국가 1위입니다. 최고 빠르게. 네, 그래서 빨리 결혼하셔서 아이를 놓아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오래 살고요. 저희의 수명은 길어지는 반면에요. 일자리, 회사, 기업은요, 얼마나 존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요, 보통 회사들이 한 12년을 버틴대요. 근데 우리는 120년을 사는데 어디 가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은퇴 연령은 짧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49.3세. 그런데 돈이 필요로 하는 실제 은퇴 연령은 72.3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은퇴하는 연령은 72.3이에요. 그 중간 동안 뭐 하겠습니까, 저희가요? 전부 기경제 노동자들이 되는 거 알바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서요. 멀티잡을 해야만 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자리는 점점 AI가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일자리의 한 23%가 AI에 의해서 변화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정말로 오래 살는데도 불구하고 퇴직의 나이는 빨라지고, 그래서 나의 무소득 기간, 돈이 안 들어오는 시간, 그 시간이 34.3년이에요. 이 시간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을 해봐요. 사람들이요, 다양한 선택지들을 가지고 있겠죠. 뭐 요즘에는요, 직장인만으로 나의 미래를 예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그걸 믿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젊은 20대조차도요. 이게 나의 선택지가 아니라는 걸 너무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 했어요? 영끌 해가지고요. 코로나 직전인가?
굉장히 많이 투자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이들이요 생각하는 거예요. 파이어족 해 가지고 빨리 은퇴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상황이 금리가 나를 환경이 시대가 나를 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투자했던 것들이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심지어는 코인이나 그다음에 예금 적금도 방법이긴 하겠죠.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웃는 이유가 뭐예요? 인제 이것만이 답이 아닌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저에게 why 아메이는 뭐냐면요. 저는 사실은요. 이러한 시대 흐름을 너무 명확히 알겠는 거예요. 그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지만 우리 부모 세대에 정말 열심히 살지만요. 그 시대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은 사라져요. 근데 내 부모님이 하시던 그 일을 이렇게 우리 집에서 가업으로 이어받는 거예요. 무엇을 성냥을 만들었다고 옛날에 어떤 OM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자기 집 망했다잖아요. 맞죠? 인제 그 수요가 줄어드니까. 예전에 상자 만드시는 분 얘기도 나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자영업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리더님.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AI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흐름이요 사실은 무서웠거든요. 그 시대의 흐름은요 너무 첨단화되어지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저는요 진짜 컴퓨터도 잘 못하는 애기 엄마고 사실 키오스크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뭐 쿠폰을 하나 더 입력하려고 하니까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식은땀이 나면서 있잖아요. 뒤로 다시 "먼저 하세요." 이런 상황이. 근데 진짜 어른들이 키오스크 앞에서 식사를 못 하신다 하시잖아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그래 그 기계 하나도 나를 농락하는데 어디 가서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될까? 나는 이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인간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내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고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선택했던 선택지가 사실은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건물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지어 놓는 그 공간이 나의 그 가상 공간이 안전한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데요. '어떠한 회사랑 할까요?' 라는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아베이가요 60 년이 넘은 역사를 가졌다는 거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60 주년 다이아몬드거든요. 저는 60 주년 가려고 온 그 열정을 다해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갔던 근데 사실 아까 앞에서요. 대부분의 기업의 역사가 12 년, 여기는 20 년이라고 했잖아요. 맥켄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석하는 매거진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20 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65 년을 버텨왔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대비가 되어져 있는 회사, 뭐 신뢰도가 있는 회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게 신뢰도를 가져왔을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아메이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시대를 이끄는 혁신, 그리고 상생하는 기업이라는 세 가지 주제입니다. 요 주제에 대해서요. 제가 한 번 더 풀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요.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철학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회사가 처음에 잘 나간다 하더라도요. 그 회사에 철학이 없으면요. 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시대와 그 환경과 사람과 함께하는 하이테크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 기업들이요. 맞추어 가려고 하니까 인제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차차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아베이는 처음부터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사람 중심의 철학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창업자가 이렇게 저희 회사를 창립했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리치와 제이라는 두 분이. 근데 이분들이요. 원하는 거는요.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친구
이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얻어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나중에 뒤에 보면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요. 그러니까 필립 코틀러라는 분이 이제 발표한 게 있거든요. 앞으로의 시대는요. 사람과 더불어 하는 그러한 하이터치를 추구하는 회사만이 살아남을 거다. 그 회사가 유망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그걸요, 너무 신기하게도 60년 전부터 시작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에서는요,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세계 1위 직접 판매 회사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미국에는요, 진짜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의 개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 보시면 포브스 선정에서요. 탑 104기업 안에 저희가 53위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건실하고 튼튼하고 그냥 저희가 직접 판매 회사 1위 너무 많이 들어서 단순하게 1위 하는 기업 뭐 그런갑다. 뭐 다단계 중 1등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건실하고 튼튼한 기업이라는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여기 보시면은, 이 철학이요, 모든 제품군에 녹아져 있잖아요. 저희가 보시면은, 뉴트리라이트 제품, 그리고 아티스트를 해서 이렇게 화장품 라인, 그 다음에 뭐, 그 생활용품들, 홈 리빙,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말 많은 제품들이 전 세계 1위의 제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블엑스, 단백질, 그다음에 뭐 오메가3 이런 것들 너무너무 잘 익숙하게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화장품 라인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계속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수기, 청정기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좀 맞죠? 그렇게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얘네들도 가정 정수기 브랜드 1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정말 그 제품군이 저희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뜯어서 본다 하면 뉴트리라이트의 역사는 사실은 아메이보다 더 오래되어서 9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북미에서 정말 비타민이라는 것을 최초로 개발했던 회사이고 그다음에 자체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그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분야 1위.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요, 이 얘기를 자랑해요. 뭐냐면, the first. 나 진짜 최초야, 최초야. 그 다음에 the only. 나밖에 없어. 그 다음 the best. 내가 최고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리더님,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독식 구조라는, 그러니까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1위만 살아남아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창기에 저희가 지금 다 카카오톡을 쓰고 계시죠? 근데 초창기에 라인도 있었어요. 독식 구조에서 밀려났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회원을 모집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희가요, 처음엔 다 문자 20원 주고 했는데, 어느 날 공짜 문자 준다는 얘기들이 돌아서, 예전에는 공짜 문자 보내려면은 컴퓨터에 접속해서 전화번호 입력해가지고 한꺼번에 전체 발송하기, 그게 유일한 공짜 문자였잖아요. 그것도 개수 제한이 있었어요. 몇 명까지 할 수 있는, 맞죠? 그러다 공짜가 있다는 말을 혹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주스 라인도요 드라마에서 얼마나 강조했었는데 그 당시 한번 띄워보려고요. 그러다가 카카오에 밀렸어요. 플랫폼은요 1위만 살아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건강 웰니스 시장에 플랫폼 선점화를 추구한다라고 아메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특별한 더 퍼스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메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퍼스트 준비하고 있어.
only 준비하고 있어. the best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다른 기업이요. 따라오려고 해도 따라올 수가 없는 구조다. 이번에 저희가 OS 할 때 지호셉 박사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저희가 독점으로 20년 맺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제품은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정말 투자를 너무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다 회수하려고 하는지 자기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정말 더 베스트의 제품이 나왔다. 그래서 다른 회사가 우리를 따라 잡으려고 할 때쯤에는 저희가 인제 변기 개발하고 있잖아요. 가스로만 똥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편한 일이거든요. 마케팅 회사에서는 기겁할 일이라면서요. 똥 얘기만 해도 싫어한다면서요. 어. 그런데 그 넥스트를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에서는 "The first가 될 거다."라는 것들을 리더님께서 유념해 보시고 '내가 만들어가는 이 건강 플랫폼이 이 회사와 함께 해도 될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진짜 독특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 오브 네이처 최고의 자연과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최고의 과학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쇄신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라는 게 뉴트리라이트의 철학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장과 R&D 센터와 그다음에 핵심 생산 시설 요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맵을 정확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메이가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요. 사실 뭐 더블엑스도 계속 발전해 나갔잖아요. 저희가 이제 포뮬러가 바뀌어 가지고 뭐 우리들의 식생활이 고기를 많이 먹고 옛날보다 탄수화물이 줄고 하면서 "철분은 인제 그만 줘도 된다." 이런 "고기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러면서 쪼끔 줄이고 그다음에 뭐 "항산화 더 필요하겠네."라고 하면서 몰리브덴이라든지 이런 B군이 강화가 되고 사람들이 '진짜 바깥 활동 안 하네?' 라면서 한국인의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해서 이렇게 포뮬러를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인제 끝판왕이었던 것 같은데.'라는 치약 같은 것들도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맞죠? 저희는 치약이 이 정도면 베스트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퀸도 또 한 단계 발전해 나가고 정수기 끝판왕일 줄 알았거든요. 맞죠? 끝판왕일 줄 알았는데 또 나온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혁신을 해 나가는데요. 무엇을 지킨답니까? 철학을 지킨답니다. 과거 이제 타사에서요. 정말 한때 헛땡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저도 아메 하기 전 헛땡 제품을 먹었거든요. 쉐이크 제품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GMO가 나왔었어요. 그때 그 제품에서. 그래서 철학을 버린 거죠. 맞죠? 철학을 버린 거죠. 뭐 처음부터 철학이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 제품에 대한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도 없었고 ABO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철수하거나 돈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물러나지 않던 그러한 회사죠. 어쨌든 끊임없이요. 이가 GMO라든지 이런 유기농에 대한 고집은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그래서 저는 캘리포니아에 약간 이렇게 가랑비 같은 비가 내려서 그 길을 이렇게 폐쇄하고 그냥 연구시설로 바꿨다는 거 너무 놀랐거든요. 그 광활한 농장을 인제 "비 내리기 시작하니 여긴 안녕." 할 수 있겠습니까? 돈 되는데 리더님들 같으면. 그렇지만 이 철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과학은 나아간다. 그래서 지금 정말 '아메이가 어디까지 발전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나의 씨앗을 뿌려서 나의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나의 자산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철학이 바뀌어서 제 아시는 분이 인제 화장품 회사인데 얼굴 반짝반짝하게 해 주는 회사에 잠시 일을 했대요. 처음에 인제 너무 돈이 되길래 기뻐했대요. 근데 정말 짜증이 나서 그만뒀대요. 왜냐? 회사 계속 뭘 바꾸더래요, 규정을. 계속 바꾸어서
정말 이 회사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 화가 나 가지고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메이는 어나더 레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대를 이끄는 혁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본다 하면요.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예요. 첨단 기술을 갖춘 시설 수가 이렇게 많죠. 그래서 그 얘기 아실 거예요. 맞죠? 뭐 이렇게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뭐 연구소 말고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는 1위다라는 얘기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특허라든지 전문가다라든지 이런 품질 테스트, 여기에 권오란 박사님 계신 거 사진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특허 취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끊임없는 혁신적인 연구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식물 영양소 파이토 칼라를 강조했던 사업 조금 오래 하셨던 분들은 생각나실 텐데, 이제 그 아메이가 파이토 컬러 그 학회에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막 우리가 이제 선두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들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타사에서요, 파이토 컬러 얘기를 하면서 식물 영양소가 그 뭐지, 식물 농축물을 쓴다는 이야기들을 해서 이제 파트너들이 헷갈리잖아요. 우리도 식물 농축물 들어가고 그들도 식물 농축물 들어가니까 스폰서 큰일 났다면서요. 깽깽깽깽 깽깽 우리 맞죠. 헷갈린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검출해 보니까 영양소로 식물 영양소로 검출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희는 이 식물 영양소가 검출되어지는 태블릿이라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DNA 건강까지 이것도 처음에 그 카탈로그에 명시되면서 참 많은 논란과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DNA까지가 와 끝인가 했더니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개인 맞춤 장내 미생물 연구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것이 우리만의 정말 어나더 레벨인가라는 거는 사실은 이 복제장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없어요. 다른 데는 아직도 몇 개의 그 유산균이 들어갔니, 그다음에 맞죠? 마케팅 쫙 입혀가지고 이렇게 판다 했잖아요. 한 1억 정도 넣어가지고 맞죠? 빨리빨리 탁 해가지고 제품 만들어가지고 마케팅 쫙 발라가지고 딱 출시했는데 인기 없으면 다음 제품 탁 내놓고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진짜 굉장히 많은 자본도 들어갔지만 많은 시간이 들어갔고 리더님들 각각의 그 복제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분석으로 미생물의 다양성이 좋아지기라는 건 불가능한데 이거를 그 학회에서는 정말 놀란다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근데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고 그걸 어떻게 제품화했지? 라는, 근데 타 회사에서 이거를 쫓아올 때쯤이면 저희는 저만치 갈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정말 어, 뉴 웰리스 시장에 정말 최강자가 될 거다라고 개발자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품. 그 제품을 저희들이 저희들의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맞죠? 저희가 이거니 저거니 맞죠? 자신 없게 맨날 얘기하니까 내 모습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아까 이거 제가 잘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그로잉 랩 많이 하시면서 저희가 엔키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있으니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거를 영양의 질을 수치화해내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대요. 그래서 이 특허를 저희가 개발했고요. 여기에 대한 거를 식약처에서 아메이한테 우리 좀 써도 되니 해서요. 저희가 예 쓰세요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만큼 리더님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하나하나, 항목 항목 하나가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충분한 자료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식물 영양소와 기술력이 제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겼거든요. 9년의 연구와 9만 번의 테스트 끝에 이 램보그 화이트 치아씨드를 발견했다. 여기 적어 놓는 이유가 뭘까요? 이 램보그 화이트 치아시드라는 게 이제 저희 제품에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원료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요. 7,824개 식물, 93,888
8개의 측정 결과 뭐 이러면 나 진짜 5만 식물 다 찾아가지고 5만 번 여러 번 테스트해서 죽을 만큼 테스트해서 이 뭐지 원료를 개발했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말 집요하게 원료를 찾고 원료를 개발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제품이다. 그래서 처음에요. 그 반짝반짝해지는 화장품이 좋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아티스트리 하면서 내 얼굴이 안 좋으니까 맞죠? 가가지고 뭐 이만큼 몇백 긁고 왔다며 화가 나는데 못 싸우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 있거든요. 저희 소비자가 가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그 화장품 이만큼 끌고 오는데 아티스트리 내가 지금 몇 년을 했는데 나한테 계속요 세제 사고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제품의 질이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글리스터가요. 사실 이제 예전 거 더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입냄새를 대부분은 이 허브 냄새로 가리는 거래요.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가리는 게 아니라요. 이게 입안에 세균이 있을 거잖아요. 걔들이 구취를 팡팡팡 유발하는 균들이 있을 거잖아요. 걔를 요 안에 들어있는 바이옴 특화 설계로 걔가 없애줘요. 그러니까 원인 자체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좋은 제품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GNH 라인이라든지 세팅크 라인 이거 1,400도 맞죠? 저희들이 너무 자랑하는 제품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제품을 자랑하고자 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그 부사장님이 예전에 저 언뜻 들었는데 그 영국인가 미국인가 이런 그 가전제품 박람회를 갔대요. 그래서 저희 레이저 나오잖아요. 그 레이저를 가지고 치매 치료 같은 레이저인데 예, 그거를 개발한 회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저희 거도 거기에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면서 막 이렇게 뒤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방송되는데 어떡하지? 어쨌든 그래서 아직까지 막 그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저희들이 강조하진 않지만 사실은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뛰어난 사실은 기계 그러니까 우리 제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결국에 참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답은 나에게 있구나라는 우리의 경쟁력을 올려야 되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엠모스피어, 이스프리, 그다음에 아메이 홈, 그다음 TI 제품들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게 정말 좋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고 아메 회사가 이렇게 오래된 역사와 기술력과 발전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요. ESG 엄청 강조하잖아요. 이 지역 사회와는 어떻게 상생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원포원이라고 해서요. IMF 때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힘들어질 때 저희들이 함께 상생의 길을 걸었었잖아요.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정말 이 프로젝트들이 잘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작년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좋은 중소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되어진 제품들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아메이 플랫폼이라는 그 망으로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의 그 국력에도 아메이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뭐 더마소닉이라든지 1400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아메이 자랑스럽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K 뷰티 열풍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제품들이 이렇게 이스트 뷰티 혁신 허브라 해가지고 전국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에 이제 물류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런 경제
를 창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토지노믹스라고 해서 뉴트리라이트의 기술력 이런 것들을 현지에 이렇게 있는 좋은 원료와 함께 해가지고요. 이렇게 같이 기술 이전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품이 있어서 뭐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안 좋은 거가 아니라 그렇게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제품에 흘러가고 있어서 그 철학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우리 농장 있지만 농장에서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른 농장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상생하는 것들을 잊지 않는 기업이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좋은 회사인 줄은 알겠어요. 근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필립 코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사실 이제 마케팅이라는 거 예전에는요, 마케팅을 학문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잘 몰라가지고 약간 장사하는 방법 같이 여겼대요. 근데 이분이 이것을 학문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분이 석학이죠. 굉장한 석학이죠. 그래서 뭐 피터 드러커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름만 맞죠. 빌 게이츠는 알 거고. 잭 윌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 4위 필립 코틀러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분이 책을 냈는데 3.0에서는 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0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5.0에서는 이게 최신판, 인간의 휴머니즘, 중시라는 주제로 책을 폈어요. 이 최신작이거든요. 최신작. 근데 이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회사가 있더라. 그것도 나 인제 써냈는데 60년 전부터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놀랬겠으면 그 기고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국 아메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석학들이요, 저희 아메이 회사와 저희 비즈니스에 대해서 시대가 흘러도 앞으로 기회가 될 기업과 사업이다라고 얘기하죠. 옆집의 아줌마가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실 것인지, 맞죠? 이런 석학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과 안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메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미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사실요, 이제 젊은 세대는 조금요, 매력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돈 버는데 인생을 다 갖다 붙여서 어느 날 애가 집에 들었더니 누구세요? 했다잖아요. 맞죠? 아빠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새벽같이 나가서 새벽같이 들어오는 아빠. 그게 가장의 모습의 모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좀 뭔가 있잖아요. 탄탄하면서 건강하면서 막 돈도 있으면서 여유도 있었으면 좋겠고 다 가지고 싶대, 다 가지고 싶대. 근데 사실 저희들이 제시하는 대안 속에 그러한 다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 이런 것들을 다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 보시는데 같은 만약에 70대예요. 진짜 잘 관리되어져 있는 바디와 정신과 맞죠? 커뮤니티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냐? 병원에서 이렇게 노쇠한 모습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근데 사실요. 이 차이가요, 굉장해요. 제가 이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처음에 의사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인턴을 갔는데 처음에 이제 시골 지역에 있는 그런 데를 간 거예요. 딱 봐도 60대야. 근데 차트엔 40대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신데 햇빛에 너무나 그을리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시는 거죠. 근데 딱 봐도 유방암 말기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저 아니죠. 괜찮죠.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래요. 근데 이제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강남에 자기가 병원에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강남 아줌마들은 연기에 유방암을 발견을 하고
완치가 되고 보험료를 왕창 받아가더래요. 그런 걸 보면서 사회 구조 속에 소외되어지는 계층에 대한 안타까움이 느껴져서 이분이 나중에 경제학 교수가 돼요. 그리고 사회 이런 것들을 바꾸는 그런 거 있죠.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고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되거든요. 제가 잠시 그냥 옆으로 새긴 했지만 그게 경제력의 차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질병 앞에서도 누구는 연기에 진단을 해 가는데 누구는 진짜 사는 게 바쁘고 그분이 성실하지 않으셨을까요? 새벽같이 나와서 일하고 했는데 나의 몸에 생기는 암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미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삶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안에 있으면요. 그러한 것들을 갖출 수 있다잖아요. 건강 자산을 가질 수 있대요. 그리고 매력 자산을 가질 수 있대요. 정말 매력적인 분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조금요. 더 예뻐지시고 더 매력적이 되어 가시고 더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저희들이 맞죠? 더 나아지는 미래를 꿈꾸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이곳이다라는 얘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이렇게 그 건강 플랫폼으로 준비하고 있는 베이스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이 깔리고요. 거기에 아이들은 그로잉 랩으로, 어른들은 마이 웰리스 랩으로 해서 정말 나를 평생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애용 소비자 군단을 관리할 수 있는 경쟁 플랫폼이 나온다. 거기에 멋진 커뮤니티 이렇게 해서 25센트 라이드라든지 아니면 바디키라든지 이런 것들로 리더님들이 멋진 커뮤니티 그래서 굿모닝이라고 해서 굿모닝 프로젝트를 해 나갈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요 리더님들이 정말 멋지고 행복한데 건강하면서 돈도 있는 그러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추가 소득의 기회가 있는 비즈니스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 비즈니스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님들 이 유통의 구조들, 이 옛날에는 막 유통 구조 하면서 한참을 설명하는 OM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유통의 변화가 이제는 그냥 한눈에 쓱 지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어, 그러한 과정 속에 저희가요 소득 분배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요거 잘 모르시는 분 여긴 안 계시죠? 근데 112라는 이 구조가 진짜 마음으로 와닿으셔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노력한 만큼 내가 내 비즈니스의 주인이 되고 그렇다면 리더님들께서 정말 다시 해 나가시는 비즈니스의 힘이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한번 적어가면서 스폰서님과 한 번 더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격 인증 핀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보너스가 굉장히 확대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빅 보너스도 준비되어져 있고 비전 트립 또 준비되어져 있고 해서 리더님들이 사업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툴이 준비되어져 있고 정말 좋은 기회가 준비되어져 있다면 저희가 지금 앞으로의 5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빌 게이츠가 5년 후에요. 진짜 우리의 일상 속에 AI가 들어와서 삶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그 리포트를 발표했다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의 비전 보너스도 5년이잖아요, 앞으로. 그렇다면 진짜 잘 준비해가지고 시대에 아까 이렇게 표 있었잖아요. 1계급, 2계급.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정말 자녀와 함께 이렇게 상속할 수 있는 비즈니스. 그래서 우리 함께요. 정말 지금 이 순간부터 열심히
도전해 나가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